이번 시간엔 영업활동, 매출, 매출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매출과 매출 채권. 기업은 재무활동에서 확보한 자금으로 영업 기반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얻게 됩니다. 상품 매매업에 있어서의 영업활동은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며 상품 매매업의 대표적인 예로서 백화점을 들 수 있습니다. 백화점은 다른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습니다.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며 이익은 기업이 성장,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은 기업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받게 되는 대금을 매출 수익이라 하며 이를 줄여서 매출 또는 매출액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은 상품 판매를 통한 매출 수익을 의미하지만 서비스업에서 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용역 수익도 실무에서는 매출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현금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할 경우 나중에 받게 되는 외상 판매 대금을 매출 채권이라 합니다. 매출 채권은 상품의 외상 판매에 따른 외상 판매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면 외상 판매 대금을 매출 채권으로 기록하고 매출 채권을 회수하면 회수액만큼 매출 채권을 감소시킵니다. 매출 채권 중 회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매출 채권 잔액은 재무상태표의 유동자산의 항목으로 보고됩니다. 매출을 인식할 때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 매출을 인식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매출이 언제 인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품의 외상 판매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판매 대금과 판매 대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가 고객과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고객과 합의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상품을 고객에게 인도함으로써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외상 판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은 외상 대금의 회수 시점이 아닌 판매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매출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판매 시점에서 매출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와 같이 상품 판매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매출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수익 인식 기준을 판매 기준이라 합니다. 한편 매출 채권은 매출을 인식할 때 인식하므로 매출 채권의 인식 시점은 매출 수익의 인식 시점과 동일합니다. 매출액은 현금 판매 금액과 외상 판매 금액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으로 7,000원을 받고 나머지 3,000원을 외상으로 하였을 경우 매출액은 10,000원이 됩니다. 매출과 매출 채권의 조정 항목 중 매출 환입과 매출 애누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난 다음 판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되어 오는 경우도 있고 상품의 하자로 인해 판매 대금의 일부를 애누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한 상품이 반품되면 이를 매출 환입으로 기록하고 깎아준 판매 대금은 매출 애누리로 기록합니다. 매출 애누리와 환입은 매출 채권에서 차감합니다. 또한 매출 채권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매출 수익도 감소시킵니다. 매출 할인이란 우리나라에서는 드물지만 외국에서 외상 판매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객이 외상 대금을 약정된 기간 내에 갚으면 외상 대금의 일부를 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매출 할인 조건은 10분의 2, 30분의 n과 같은 식으로 표시합니다. 이는 판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외상 대금을 갚으면 외상 대금의 2%를 할인해주고 이날을 넘기면 30일 이내에 외상 대금 전액을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객이 매출 할인 조건을 이용하여 매출 할인을 받은 경우 그 할인액을 매출 수익에서 차감합니다. 이번에는 매출액을 표시하는 방법을 다음의 식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면 판매 대금을 매출 수익으로 기록하며 이는 총매출액이 됩니다. 그리고 판매 후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이 발생하면 당초 기록한 매출 수익이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금액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당초의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순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순 매출액은 회계 기간 동안 상품 판매를 통해 얻은 매출 수익의 순 금액을 뜻합니다. 매출액의 표시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상사의 2001년도 총 매출액은 부산 상사에 대한 현금 매출액 40만 원과 유성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액 100만 원을 합하여 14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전 상사의 2001년도 순 매출액은 총 매출액 140만 원에서 유성 상사에 대한 매출 환입 8만 원과 매출 애누리 5만 원을 차감한 127만 원이 됩니다.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금액이 커서 중요할 경우에는 예제에서와 같이 이들을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이 외부에 보고하는 포괄 손익계산서에는 순 매출액만을 표시합니다. 매출 채권과 대손 상각. 회수 불능 채권과 대손 상각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외상 판매를 하면 현금 판매만 하는 경우에 비하여 매출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고객이 외상 대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대금 회수가 어렵게 되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된 매출 채권을 회수 불능 채권이라 합니다. 매출 채권의 부실화에 따라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외상 매출 대금은 상품의 외상 판매로 인해 기업이 감수해야 할 대가이기 때문에 이를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대손 상각비라고 합니다. 대손 상각비를 기록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상각법과 충당금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상각법에 의하면 매출 채권이 부실화되어 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확정될 경우 그 금액을 대손 상각비로 기록하고 이를 매출 채권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직접 상각법은 기록 방법이 간편하고 대손 금액이 확정된 후에 부실화된 매출 채권 금액을 비용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외상으로 판매하면서 매출을 기록한 회계연도와 외상 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회계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외상 판매로 얻은 수익과 이에 관련된 비용인 대손 상각비를 동일한 회계연도에 대응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직접 상각법이 매출 수익과 대손 상각비를 적절히 대응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한 방법이 충당금법입니다. 이 방법은 매출 채권 계정에 대한 차감 계정인 대손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충당금법이라 합니다. 충당금법은 당해 연도 매출액 중 회계연도 말까지 회수되지 않은 매출 채권 중에서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된 금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기록하고 그 금액을 당해 연도 대손 상각비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즉 회수 불능 채권으로 추정된 금액을 매출 채권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대손 충당금이라는 차감 계정을 사용합니다. 회수 불능 채권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회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 금액을 매출 채권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에는 매출 채권 총액에서 대손 충당금을 차감하여 매출 채권 순액을 자산으로 표시합니다. 이러한 충당금법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충실한 방법입니다. 충당금법의 대손 상각비의 기록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충당금법을 적용할 경우 4만 원을 대손 상각비로 인식하여 2000-1년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보고합니다. 2000-1년도 말의 재무상태표에는 회계연도 말에 매출채권 총액 30만 원을 표시하고 그 아래 회수 불능으로 추정된 4만 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차감 표시합니다. 그 결과 2000-1년 12월 31일 현재 자산가치가 있는 매출채권은 매출채권 총액 30만 원에서 대손 충당금 4만 원을 차감한 순액 26만 원이 됩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판매.
기업은 현금 매출과 외상 매출에 추가하여 신용카드 매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이 이루어진 경우 기업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카드 회사에 제출하면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판매 대금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의 장단에 따라 다르게 회계 처리됩니다. 매출 전표를 카드 회사에 제출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금을 받을 때까지 신용카드 매출 대금을 매출 채권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매출 전표를 제출하는 즉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을 현금 매출로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와 매출 수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상품 대금에 추가하여 상품 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판매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다음 고객을 대신해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에 납부할 세금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는 부채 과목으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 가격 10,000원인 상품을 현금 판매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고객으로부터 11,000원을 받습니다. 이때 10,000원은 매출 수익으로 기록하고 1,000원은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기록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면 감소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퀴즈를 풀어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